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법 31번째 후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회.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후회.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지 않나요? 후회할 짓은 알면서도 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알면서도 통제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 후회가 예상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후회할 짓을 합니다. 그래도 뭐 좋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래. 하지만 지금 당장은 즐겁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후회감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하고 나서 정말 감동과 보람이 밀려오고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후회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보람이 밀려올까? 후회가 밀려올까? 보람이 밀려오면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가능성이 크고 후회가 밀려오면 장기적으로 무의미한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후회라는 것이 뭡니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음번에는 안 해야지, 짜증나네, 이런 느낌입니다. 즉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 즉 그 행동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된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이 후회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후회하게 될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유추. 내가 이 일을 하면 보람을 느낄까? 대개 후회할 일은 크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거나 돈을 낭비하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낭비는 그렇게 건설적이지 않는 것에 투자했다는 느낌입니다. 건설적이지 않는 것은 대개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항상 후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정리하자면 후회할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후회할 짓을 알고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자는 말입니다. 다이나믹스 글을 애독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후회보다는 건설적인 일을 하리라 믿어도 되겠죠? 32번째, 내는 부정문은 인식 못한다. 예를 들어보죠. 너 오늘 지각하지 마와 너 오늘 일찍 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말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너 오늘 지각하지는 마는 사실 우리의 두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오늘 지각해. 너 오늘 일찍 와는 그대로 너 오늘 일찍 와로 인식되죠. 여기서 지각하다 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는 거죠. 인간은 이미지에 지배받습니다. 이것은 두뇌는 부정문 즉 낯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어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인식하죠. NLP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레몬을 떠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냐요? 레몬이죠. 누군가 나 사랑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조급해지면서 더 사랑의 감정이 증폭되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왜냐하면 나 사랑하지 마에서 떠오르는 중심 이미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증폭되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맞게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촉구 또는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강도와 양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미지 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강도라는 것은 이미지가 그만큼 강하면 각인이 강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의 양이 많아지면 이미지의 강도도 세집니다. 이미지가 세기가 강해 그것이 각인되면 그 이미지에 맞는 행동으로 발현됩니다. 시크릿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그 이미지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미지의 각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의 의견을 뒤엎을 수 있으니까요. 흔히 말하는 살 빼야 하는 데는 사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했을 때 자신의 두뇌에 어떤 이미지의 창이 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뇌는 긍정문만 인식해서 긍정문으로만 하는 것만이 대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살 빠진 모습보다는 뚱뚱한 모습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게으른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계속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운명까지 결정한다는 말, 생각이 곧 이미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레몬을 떠올리지 마세요에서 레몬이라는 단어는 그 문장에서 너무 강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레몬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서 말한 나를 사랑하지 마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른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전 연인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지는 마라는 말을 들었으면 이별 통보를 받으면서 절망했던 그 장소와 시간이 떠오를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지 마라고 하면서 귀엽게 장난치면 애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는 부정문을 인식하지 못해가 아니라 말과 이미지의 연결성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느냐가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핵심이고 상대방마다 말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 맞는 이미지 촉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전 글에서 설명한 페이싱 리딩 이론에서 페이싱 즉 상대방의 세계로 접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느냐가 나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화 촉구보다는 쉽습니다. 자신이 평소 하는 말이 어떤 이미지로 연결되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유심히 관찰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걱정의 퍼레이드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걱정보다는 건설적인 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가 이미지 생성이 낫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33번째, 반대 행동, 업그레이드 버전. 이전 글에서 반대 행동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반대 행동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1. 반대 행동, 자기 자신 길들이기. 제가 말하는 반대 행동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꼭 해야 했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일들, 해야 되는데 귀찮아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귀찮아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대를 행동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생각하고 계속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났을 때 왠지 뿌듯함을 느끼고 내부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 행동을 했을 때 자신에게 칭찬을 하십시오. 역시 넌 대단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긍정적인 앵커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Just do it. 그리고 반대 행동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자신의 현 시점에서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기 귀찮은 것, 이 가치관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자신이라는 세계에서 지배자의 면모를 증명하는 것이고 자신 내부의 선과 악이 자연적으로 자신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내부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른다는 거죠. 이 계획, 세상의 지배권을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님,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세요. 계획을 많이 잡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하루 계획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과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자기 자신에게 신뢰가 높아지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계획만 잡으세요. 할 일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미션 완료가 중요합니다. 현재 뭔가 성취보다는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태도 만들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태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태도 만들기는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죠. 반대 행동을 시도했으나 귀찮아서 실패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또 시작하면 됩니다. 작심 3일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작심 5일이 되고 작심 한 달, 작심 1년, 작심 평생이 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의 주도권을 세상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대 행동을 하세요.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동안 잘해온 것에 대해 칭찬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웨이트를 하면 근육이 성장하듯 외전에 힘들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반대 행동을 늘어날수록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반대 행동의 목적이자 끝입니다. 자신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굴레, 편안함에서 더 좀 귀찮지만 해야 할 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미 있지만 하기 힘들어하는 일을 할 때, 그리고 계획을 안수해서 자신을 믿는다는 느낌이 들 때, 이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자기를 신뢰하는 느낌. 자신감의 원뜻은 자기를 신뢰하는 느낌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과의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정체되어 있기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더 밝은 미래, 나은 나를 꿈꾸고 있죠. 행동을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행동은 힘듭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습니다. 반대 행동을 해야지 하고 게임하듯 자기 자신을 길들이기 바랍니다. 반대 행동을 하다 보면 나름 재미있고 멋진 경험이 됩니다. 항상 순간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귀찮지만 해야 되겠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 행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대 행동 습관이 몸에 배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4. 정리하자면 첫째, 반대 행동은 자기 자신을 길들여서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계획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셋째, 계획은 많이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할 수 있는 최소량을 정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점점 그 계획의 양을 늘려라. 넷째, 자신감은 자기를 신뢰하는 느낌이다. 반대 행동과 전반적인 행동 패턴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